수능학생 실진 2위 문학편 18번부터 23번대예요. 일단 현대시하고 수필이 엮여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주되게 어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에서의 궁극적인 이제 연습의 목표는 비유를 통해서 시어 식구 계열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정서가 표면에 없었을 때 이 포착하는 게 돼야 나는 최종 목표점이라고 생각하거든. 다시 말하자면 정서가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 쉬워. 누구라도 쉬워. 근데 정서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았었을 때 그 비유라는 컨셉으로 시어 식구를 계열화시키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읽어도 이게 뭔 말하는 건지 포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난 이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이 덕의 매미라는 게 비유를 연습하기 좋은 텍스트라는 거지. 여기 블록 설정 다 돼 있는 거 봐봐. 이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제목이 매미니까 제목에서 시적 대상이 드러날 확률이 높잖아. 자, 그러다 다시 A 블록부터 보자.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 이랬어. 근데 일단 여기 박스 친 게 흙 속에, 흙 속에서, 음지에서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이지. 다 아래쪽이지. 그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자, 그러다 떨어져 죽는 날, 눕는 날까지 떨어져 눕는 아래쪽이지. 아래쪽이지. 근데 A 블록에서 올라온이라는 시어가 있거든. 올라온, 매미가 우는 것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이현 B 블록에서 이행에 목청을 기른 시인. 그래. 목청은 청학적 이미지 통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지. 아, 얘는 그냥 매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목청을 기른 시인 이러잖아. 아, 그러면 시인을 즉 키가 되는 건 시적인 화자는 매미랑 비슷하게 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대상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매미에 빗대가지고, 매미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매미가 우는 것, 목청을 기른 시인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목청을 기른 시인, 그는 이렇게. 여기도 올라온이라는 식구가 또 겹치잖아. 보이지? 다시 이르는 A 블록에서 올라온, 오른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C 블록 사면에서 오르게 이렇게 나와. B 블록에서 허물이라는 시어가 있었어. 사면 C 블록에 또 허물 이렇게 나와.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 등을 오르게 된 것일까. 하다가 마지막 D 블록에서 매미는 그 울음소리. 마지막 두 행에 그리하의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 떨어져 눕는 날, 떨어져 죽는 날 이런 거 통하지. 떨어져 죽는, 떨어져 눕는. 그때 비로소 목청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써봤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시 장르가 하이쿠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형식의 시라고 유명하거든. 그 중에 대가로 알려진 바쇼라는 시인이 있어. 그때 내가 읽은 텍스트 중에 기억나는 게 얼마나 울었길래 텅 비워버렸는가 저 매미는 이런 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딱 그걸 나는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매미가 한여름에 매매 울다가 지금 막 매미 울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지? 근데 걔가 이제 자기 일생을 다 하고 가볍게 뒤집어서 죽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죽는 날. 근데 매미가 울고 나서 근데 마지막에 떨어져 눕는 날 죽은 거지.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목청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럼 그 뒤에 남길 건 남긴 거야 이제. 남길 건 남긴 거야. 그러니까 매미하고 시인하고 빗댄 거지. 그러니까 시인도 뭔가 남기게 된다는 거지 비로소. 그리고 나 텍스트는 모라니 피기까지는 익숙한 텍스트야. 근데 이것도 되게 치밀해요. 정교하고. 일단 뭐 어렵진 않아.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향성이지. 시어 식구는 외우지 말라 했잖아. 근데 일단 봐봐. 시어를 봐봐. 떨어져, 여인, 떨어져, 지고 다 같은 계열이 될 거란 말이야. 떨어지고, 로스트 없어지고, 떨어지고, 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란이 사라지면 시적인 화자는 서름이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럼 시들어라는 또 시어가 있는데 시들어는 이렇게 무너져. 시들으면은 피어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럼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다 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정교해, 치밀해 이게. 이렇게 되면 360날 섭섭해 운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약 365일에서 5일간만 모란이 피어 있을 때 시적인 화자의 인식 태도는 봄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 모란이 지고 나면 얘는 서름과 섭섭함인 거지.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거지. 360일 동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 찬란한 슬픔이 이렇게 나와.
시적인 화자의 지향성이 드러나는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연상, 비유 연관성으로 식구 계열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정서가 환기되는 거지. 다텍스트는 이제 수필인데, 수필도 말하지만 시처럼, 즉 상수 변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정서, 변수, 처지, 상황, 시적 상황, 체크 스탠바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과 정서가 드러난 부분은 무조건 체크 스탠바이 해라. 쭉 내려가다 봄아 어서 오라 이런 말. 그럼 얘는 봄을 지향하는 거지. 그다음 쭉 내려가서 얼마나 쉽되 거룩한 일인가 하면서 그 위 에피소드에 대해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거든. 근데 얘가 말하는 키는 차라리 오른편이야. 그러나 이유야. 그러나 나는 또한 가끔 생각을 달리하여 얼마의 불만을 갖기도. 그럼 앞부분에 대해서 거룩이란 말을 썼긴 했지만 얘는 완전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즉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인식과 태도가 살짝 달라져. 불만. 그러면서 내가 여기 박스 친 이유가 이제 필자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A의 이제 생각이 드러난 부분에 체크한 거지. 그 밑줄 친 부분도 봐봐. 마지막 구역에 한 그루 나무라도 큰 나무 밑에 살고 싶다. 그지? 지향성이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무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 구역이 중요한 더 구역이 돼. 전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보다도 그러나 이후에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자기의 생각에 나타나는 구역, 이 구역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해 봐요. 이 구역에서 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 24번, 27번 때인데 앞부분 줄거리 나오면 뭐 중략부분 줄거리 나올 때처럼 일단 주의를 해야 돼. 앞부분 줄거리, 중략부분 줄거리에서 인물의 심리 태도, 즉 성격에 관련된 제스처가 취해지면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자, 현세는 이라고 시작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두갑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세 이거 오타 같아. 현세에게 거짓 연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 거짓 연극 제안한다. 그러면 이 두갑이라는 캐릭터 좀 눈치 까이잖아. 건전한 놈이 아닐 것 같지 않니? 두가비는 거짓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가비는 거짓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새빵 사람들을 내쫓아주면 방문칸을 얻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근데 이것도 약속한 것도 안 지킬 것 같은 냄새 나지 않니? 예측이 되지 않니? 두가비라는 시방새는 거짓을 제안한 놈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대화가 쭉 시작돼. 근데 내가 여기 초록색으로 블록 설정해서 한 게 이제 서술자 시점 판단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 자, 새빵 사람들 내보내는데 힘들었다. 집주름 이건 어휘풀이 돼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 쉽게 말하면 복독방 부동산 영감의 발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 구문 이것도 이제 인센티브 돈을 받는 거지. 새빵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준 두가비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 새끼 말대로 못 받았겠지. 얘는 거짓을 이미 지어낸 놈이니까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 냄새 나잖아. 이제 그럼 서술자 시점 판단하라는 거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심리지.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심리지. 현세의 생각, 심리 중심이지. 즉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예상되지. 그러면 초점마다 스탠바이 해야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즉 누구? 현세의 시각 스탠바이 해야지. 그러면 문제의 1순위는 현세의 심리 태도가 문제의 1바일 거란 말이야. 1순위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또 다시 현세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확실한 거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현세의 포커스 맞춤, 현세의 심리 태도 중심. 그럼 문제의 1순위는 무조건 현세야. 네, 요구요. 다시 밑에 중략 전후는 중요하다고 했지? 중략 전후는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든 고전이든. 자, 그리고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 느꼈다. 심리태도 드러나지. 그쵸? 이건 제 차이는 확인 타사를 그려. 이건 현세에게 포커스 맞춘 거구나.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현세가 문제의 1순위겠고 선택지 배치의 1순위겠다. 그러니까 현세의 심리 태도고요. 현세의 심리 태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현세의 악은 이제 악이다 깡이다 할 때 그 악이야. 그래서는 현세의 악은 이제 분명히 누구에 먼저 두가비에게 향해지면 느꼈다. 두가비에게 느꼈다 하고 실뱀의 악 지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현세의 악은 실뱀의 악이야. 두가비랑 다른 거야. 여기 미주신 디귿의 문제이지만
현세의 악이다 깡이다 이거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밑으로 자 밑줄친 리을 거쳐서 두가비의 두꺼비 입에서 약간 음이 유사하잖아. 두가비 두꺼비 이렇게. 그러다 밑줄친 A 옴두꺼비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두가비겠지. 두가비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현세의 심리 태도가 현세의 심리 태도가 무슨 말이지? 참 두가비에 대한 현세의 심리 태도가 이 텍스트의 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문제의 우선순위는 현세의 심리 태도가 1순위일 거라는 거야.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컨셉 주의하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그걸 확인해 보란 말이야. 그렇구나. 여기가 밑줄 쳐져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늘 말하지만 여기 밑줄이 빠져 있다면 그래 내가 체크했어야 될 포인트구나. 이거를 캐치하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